자,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하늘 보면요. 정말 높아졌고요. 햇살도요. 얼마 전에 비하면 참 수은해졌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키워드가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는데요. 아마 단식하는 모습 사진으로 실려 있는 것 같은데 키워드는 끝장 줄다리기입니다. 그럼 줄다리기는 양쪽이 있겠죠. 양쪽에서 뭔가 당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뜻으로 좀 읽힙니다. 자, 그럼요. 우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어제 모습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어떤 모습이 잡혔었는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쉬라고 조용히 하고 해요. 쉬라고.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 앞이 난립니다. 제 풍경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출연할 기회입니다. 네, 밤 10시 다 돼가는데 여의도 국회 공간 앞에 그 모습입니다. 자, 단식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밤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까지 했네요. 그러면서 뭐 카메라를 돌려서 좀 보세요. 뭐 이렇게 출연할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방송하는 모습까지 영상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식이 지금 이틀째죠. 어제 시작됐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오전부터 이슈가 된 것이 자, 과연 단식과 검찰 조사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영향을 받는 건가 아닌가? 이게 이슈였는데요. 오늘 오전에 어떤 검찰에 언제 나가겠다 이 입장이 민주당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검찰의 부정부패,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해져요. 날짜가 특정됐잖아요. 4일 오전에 가겠다. 그리고 일단 2시간만 받고 퇴청. 그 향후에 다시 잡아서 간다. 이거잖아요.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 부위원장, 조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4일 오전에 그것도 2시간만 받고 일단 나오겠다. 이거 왜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일단 검찰이 계속 소환을 했고요. 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게 4일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4일을 한 것도 사실 검찰도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낸 거죠. 정기국회를 그렇습니다. 기간을 피해서 낸 거고. 예.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가 그날 오후에 있습니다. 4일 오후에. 그렇죠. 오후에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해양투기 방대 관련 그 국제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오후 일정이 있으니까 그날을 일정을 체크해 본다고 했고 어쨌든 절충안을 낸 거죠. 최대한 오전에라도 수사를 받는다. 오후는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은 시간이 빈다. 그러니까 그렇죠. 2시간을 받고 국회로 네.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받겠다. 예. 소환을 안 하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이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여당에서 예. 특권이라는 그러니까 뭐 비판도 했지만 가는 날짜를 왜 마음대로 정하냐 약간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도 그 생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조사를 받을 때 검찰하고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런 일반인과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예. 어쨌든 국민들과의 약속이 일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일정을 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좀 피해서 일정을 받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제 이거를 검찰이 계속 언론에다가 아까도 오전에도 우리가 브리핑하니까 바로 문자를 입장을 하면서 냈어요. 입장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히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 그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바로 반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 조사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 일정을 좀 맞춰달라. 조사를 받겠다는 거니까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약간 궁금하는 게 4일 오전은 시간이 비니까 출석이 가능하지만 점심 정도에 끝나야 되니까 2시간만 받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제회의 일정이 있다. 이건데요. 그러면 4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 그 다음 날 5일인데 5일 출석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두 시간만 이제 조사를 받는 걸 2시간 거 어떻게 조사를 하냐 예. 그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년간 수사를 하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예. 뭐 데이터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충분히 조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진술 거부권이 나온다든 이러면은 그 정도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화면으로는요. 이 날짜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검찰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그거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그럼 4일 가서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추가해요. 그리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먼저 밝혔어요. 근데 검찰이 수원지검입니다.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 이거 하다 말고 중단 못 합니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 뭡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한 거죠.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11일부터 시작하는 주, 그러니까 11일 이후에요.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11일로 다시 날짜를 그 이후로 날짜를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에서 어떤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건박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회의 때면은 국제회의 4일 날 오후에 하고 5일 날 간다고 하면은 4일과 5일이 좀 가까우니까 글쎄요.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왜 굳이 또 11일 이후로 정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나간다는 게 아니다. 이게 예. 좀 일정 없는 날에 그 뭐 국민들의 약속도 있고 뭐 회기 일정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날짜들을 제시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에 제대로 이재명 대표가 흔쾌히 한 번에 간 적이 있나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좀 오래된 얘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날짜 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 번이었거든요, 지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 입으로 워딩 그대로 뭐라 그러셨냐면 어. 검찰이 소환 100번이라도 요청하면 100번이라도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날짜 자꾸 바꾸시면 100번 나가려면 한 100년 걸립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검찰 소환에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소환 일정이 언제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제 9월 전에 이제 8월부터 비회기 중에 불러라. 영장 청구도 그때 해라. 그래야 실질심사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회기도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회기 아닌 때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또 회기 중으로 일정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회의 일정이 있든 없든 어쨌든 회기 중이면 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핑계, 또 이번에는 5회 국제회의, 또 뭐 11일 이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뭐 2시간, 뭐 오전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자꾸 달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이재명 대표가 속으로 뭔가 걸리는 게 없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이렇게 조건 자꾸 달고 이러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그거 다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 박상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뭐 4일 오전 2시간만, 그리고 뭐 2차 조사는 11일부터 15일, 그리고 또 수정해서 다시 또 얘기한 게 11일 시작하는 주에는 뭐 언제든지 가겠다. 날짜를 또 11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단식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거 왜 날짜가 이렇게 뭐가 좀
자꾸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래요. 뭐 자세한 속사정이야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날짜로 보면은 단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식하고요.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보통 과거에 이제 당 대표들, 야당 대표들이 단식했던 사례를 보면 예. 물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는 23일 예. 뭐 이런 적도 있지만 아. 대부분은 열흘 정도의 열흘 단식을 안팎 했거든요. 정도면 끝나죠.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예, 예. 열흘 정도가 보통은 기간입니다. 뭐 11일로 시작되는 주라고 그러면은 예. 벌써 한 열흘이 이제 넘어가는 때거든요. 어제부터니까 열흘이 넘어가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식과 좀 연관이 있어서 그러겠다. 사실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는 게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정부 투쟁을 호소하는 그런 예. 단식일 텐데 그런 뭐 당 대표를 하면서 그런 사례가 사실은 모든 당 대표가 그런 상황을 겪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간혹 있었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 이미 야당 대표가 그것도 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는데 이미 4번이나 받았어요. 예. 그리고 벌써 그 검찰이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낸 게 물론 부결됐지만 2-3달 전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낼 때는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2-3달 전에 구속영장 칠 준비를 다 끝낸 상태로 국회에 체포동의안 냈는데 예. 아니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예. 이거를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날짜를 가지고 마치 이제 꼼수를 쓰는 양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검찰이나 여권에서 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너무 좀 빡빡한 거 아니냐? 약간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날짜가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단식이에요. 그럼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있었는데 그럼 이거를 끝내는 이유도 있을 법하잖아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흘 남짓하다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발생하고 명분이 생겨서 이 정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그 명분,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우선 어제 단식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1, 2, 3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어요. 민주주의 훼손 대국민 사죄. 그리고 뭐 국정 방향 뭐 전환 이런 건데 일단 사죄를 하라. 두 번째,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하라.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마지막으로는요. 국정쇄신과 개각단행. 이건 약간 추상적인데 약간 국정쇄신은 거. 아무튼 이렇게 3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뭐 모습이나 발언 보면 이걸 받아들이겠나 싶기도 해요. 지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공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격적인 수용을 하든 일부 수용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자고 이제 그 대화의 문을 열든 이 소위 출구 전략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렸다고 봐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죠. 자, 출구 전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고 만약에 조건이 충족 안 되면 그냥 간다. 단식 쭉 간다. 이 소리인데. 자, 그러면요.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어떻게 판단할까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봅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내걸고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 조건? 뭐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3가지 조건을 예. 내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와 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거는 뭐 해요. 받아들이고 따질 네. 문제가 아닌 걸로 이 보인다. 지금 내용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을 했다.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인 정당성을 그걸 인정하라는 아닙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게다가 개각을 전면하라. 개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면 하시면 되죠. 이거를 지금 아. 야당의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내야지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지금 또 민주당 당 대변인은 너무나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걸 받을 받을 리가 수 없다라는 없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오염수 반대 입장, 뭐 국제해양소 재판을 예. 뭐 제소하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검찰의 조사 이후에 될 구속영장 신청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으로서 사실 단식이라는 건 정치적 행위 중에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 최후의 수단까지 가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협상하거나 타협의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모진지 이거를 국민들께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단식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식을 끝내는 명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1일 주에 출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1일 주가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식 12일째가 돼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도 단식을 했을 때 12일째 이후에 실은 건강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될까, 신체적인 조건이 될까. 건강에 문제가 그 발생할 부분에 수 있다.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경쟁이 제1야당의 대표지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지막 정치적 노림수로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한계가 이르는 시점이 명분이 되는데 그게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 11일. 그래서 11일이라는 날짜가 자꾸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인데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종료의 출구 전략, 단식 출구 전략. 이와 관련해서요. 글쎄요. 뭐 지켜보신 경험이 많으셔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권에 계신 분입니다.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단식을 끝낼 때 어떤 명분을 동원할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영장 청구를 통해서 결국은 그 구속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단식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또 본인도 결정을 하셔야죠. 이재명 대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퇴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는 좀 고민스럽다고 봐요. 근데 조승현 부위원장. 일단 민주 의원님 분석도 그렇고요. 아까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모습, 그 발언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조건을 아무리 봐도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아까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일본에 득이 되는지 한국에 득이 되는지 이걸 전혀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훼손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해병대 박정훈 그 박정훈 대령 관련한 얘기 그 케이스에 관해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전에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항명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사실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그걸로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가신 그 동기가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구속영장을 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모습이라고 이제 민주당은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그 모습과 관련해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그렇죠. 봐서는. 지금 그러면은.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론은 예. 사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내지는 어떻게 보면 신체에 상당한 위해가 가는 걸 각오하고 예. 그 최후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 단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건 아마 알겠는데 언제 중단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실려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앰뷸런스를 타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절대 양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그건 교수님, 상당히 박지원 걱정됩니다. 교수님은 약간 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이제 단식이 시작되자마자 발표 예. 나자마자 단식 시작 발표 나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이 출구 전략을 얘기해요. 예. 근데 여기에는 뭔가 시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다가 끝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일단은 전제가 있는 누군가가 거예요. 명분을 잡으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요구 사항을 보면 이 요구 사항이 이거 들어줄 리가 없어 못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오염수 반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럼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는 건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국정 쇄신. 예. 사실 여권 내에서도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 예. 쇄신해야 된다. 내가 개편해야 예, 된다는 예. 요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3개 중에 2개, 사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못 들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오염수 방류부터 그 소위 이념 전쟁까지의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임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예. 배수진을 친 거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얘기했을 때 예. 단순하게 검찰 출석에 대한 꼼수 차원으로 단식을 고려한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럼 그런 점에서 본인이 쓰러져서 실려 나올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수진을 치고 한 거지 어떤 조건이 되면은 뭐 적당히 하다가 예, 열흘 예. 정도 하다가 그만둔다? 그런 관점으로 시작된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 출석 날짜가 11일로 잡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검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전주 전 의원님?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사가 안 되고 그러면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 그건 굉장한 부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그리고 정기국회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연말까지 내지는 총선까지는 그냥 가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이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이걸 걸고 배팅을 하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거는 이 결정, 단식 결정은 예. 결국에는 검찰 조사 내용과 그 이후에 체포영장 이런 관련해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든지 나가도 난 자신 있다. 나는 예. 한 점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고 있는 것이 부족해지는 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측근 의원이 오늘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직전 전직 대통령이 격려 또는 뭐 염려, 응원하는 전화를 했다. 이런 사례를 봤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모로 좀 그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 면이요? 현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대통령의 정책이나 어떤 정책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메시지를 내는 역대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특이한 면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전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리더십 부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뭐 절로 나오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내일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랑 한다 그러면 저는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취임할 때 1년 전 득표율을 다시 한번 자랑할 만큼 예. 본인의 입지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가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다 할 힘을 실어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자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 안 된다라는데 아마 마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힘을 실어준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5년 만에 20년 집권론을 외치던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선거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뭐 저런 단식 투쟁에 힘을 실은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좋게 보실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 모습 그리고 또 아까 처음 모습도 나타나요.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 이 유튜브 그럼 뭐 생중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단식 현장을 하루 종일 비추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뭐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니까요. 뭐 이렇게 똑 부러지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네요.